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다항함수 fx가 있고요. 그 다음에 gx는 x 빼기 f 프라임 x분의 fx로 주어지는 함수가 됩니다. 근데 이 두 함수가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을 만족시킨대요. 자, 하나씩 읽어볼까? 방정식 fx 이퀄 0의 실근은 0과 2뿐이고 허근은 존재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 이 가조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자, 중요한 건 fx가 다항함수이고 최고차항 개수가 1인 건 알지만 이게 몇 차 함수인지는 알 수가 없죠. 그렇지만 우리가 fx 안에 반드시 들어있어야 되는 놈은 바로 x와 x 빼기 2라는 겁니다. 그리고 허근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 이외에 다른 인수들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게 몇 차식인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x가 몇 개 들어있는지 x-2가 몇 개 들어있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편의상 m개, n개 들어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중요한 것은 단 mn은 모두 자연수이다 이런 조건을 달아야 됩니다. 자, 그래야만 얘네들이 하나 이상씩 존재하게 되는 거고 그래야 실근이 0과 2가 다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조건에서 알 수 있는 건 fx가 요런 꼴이겠구나 라는 겁니다. 그 다음 나조건을 보도록 하죠. 나조건에서는 x가 2로 갈 때 얘의 극한이 존재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잘 봐. x가 2로 가게 되면 이 분모에 x-2의 n승이 있기 때문에 분모가 0으로 가게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의 극한이 존재했다라는 얘기는 그죠? 이 x-2의 n승이 분자에 있는 x-2의 3승과 만나서 깔끔하게 지워져 없어진다라는 얘기거든. 그지? 자,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 하면, 그지? 얘가 싹 없어지려면 결국 n이라는 놈은 3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n이 3보다 커지게 되면 분모의 x-2, 즉 분모를 0으로 만드는 인수가 남아있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얘가 발산하게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두 번째 조건에서 알 수 있는 것은 n이 3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얘를 다시 우리가 정비를 해보자. m은 자연수인 게 맞고요. 그죠? 그 다음에 n은 3인 자연수. 그죠? 요렇게 우리가 표현하면 되겠다. 요 말이 좀 이상하지만 의미는 다 통하니까 아, 그렇구나 라는 거 알아두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함수 x분의 gx의 절대값은 x는 4분의 5에서 연속이고 미분 가능하지 않다. 즉 그래프가 끊어지진 않았지만 미분은 불가능한 점이다 라는 겁니다. 근데 얘에서 지금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없어 보이죠? 먼저 우리가 gx를 구해내고 그 다음에 x분의 gx의 그래프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봐라. 이 gx라는 놈은 요 놈인데 우리가 얘를 구하기 위해서는 f의 프라임부터 구해야 되겠죠? 그럼 봐라. f의 프라임 x라는 놈은 요 놈 뭐 해버리면 돼? 곱에 미분해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앞에 거 미분하면 x의 n-1승, x-2의 n승 그대로 있고요. 플러스 앞에 놈은 그대로 두고 뒤에 놈 미분하면 n의 x-2의 n-1승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얘는 봐. 똑같이 x의 n-1승과 x-2의 n-1승이 들어있으니까 얘를 묶어주면요. 봐. 요쪽에서는 mx 빼기 2m이 나오고요. 이쪽에서는 nx가 나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남는 놈은 m 플러스 n의 x 그 다음에 빼기 뭐가 되는 거야? 2m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요 놈이 바로 뭐냐면 f의 프라임이 됩니다. 자, 그러면 gx를 우리가 써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얘는 x 빼기, 그지? 그 다음 분모에 방금 전에 했던 게 뭐냐면 봐. x의 n-1승, x-2의 n-1승, 그 다음에 m 플러스 n의 x-2n 이렇게 됐었나요? 2n이냐 2m이냐? 2m인가요? 네, 2m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를 우리가 2m으로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네요. 됐죠?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뭐가 되냐 하면 바로 fx가 그냥 위에 오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하고선 분자에 x의 m승, 그 다음에 x-2의 n승을 적어주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줄 게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예전에 함수 시간에 이런 걸 배웠단 말이야.
x분의 x의 x 플러스 1이라고 주어진 함수가 있다라고 칩시다. 만약에 fx가 이렇게 주어졌다면 얘는 x하고 x가 약분되니까 당연히 x 플러스 1이겠죠. 그죠? 그래서 뭐 함수 fx의 그래프를 그려라 그러면 x 플러스 1의 그래프를 그리면 됐었나? 그거 아니더라 이겁니다. 왜? 이게 분모에 x가 있었기 때문에 분모가 0이 되면은 이 값 자체가 정의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얘의 정의역, 즉 함수 fx의 정의역에서 x0을 빼버렸단 말이야. 즉 x가 0이 아닌 데서만 정의되는 함수가 돼요. fx는.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렇게 그린 다음에 여기는 뽕 비었다. 이렇게 그렸던 거 기억납니다. 그죠? 따라서 이 경우도 봐. x의 n-1승분의 x의 m승 그러면 이거 다 약분되고 분자에 x 하나 남겠네 싶지만 문제는 이 분모에 x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약분이 되어서 분자에 x만 하나 떨렁 남게 된다고 하더라도 x 이꼴 0은 정의역에서 제외시켜줘야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안다라는 겁니다. 그지? 자, 그런데 이 문제가 골 때리는 게 뭐냐면 만약에 m이 우리 자연수라고 그랬잖아. m이 1이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m이 1일 때는 얘는 x의 0승이 돼서 애초에 분모에 x라는 이런 인수가 없어진다고. 그러면 그때는 x 이꼴 0이 굳이 정의역에서 빠질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복잡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x-2에 n-1승에서 n이 1이 아니면 그러면 분모에 x-2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x 이꼴 2는 정의역에서 빠져야 됩니다. 그렇지만 n이 1이면 얘가 이제 x-2의 0승이 되기 때문에 분모에 애초에 x-2라는 그런 인수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는 x는 2가 정의역에서 빠질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거 봐. 이게 우리가 일단 이걸 다 나눠서 생각하면 복잡하잖아. 그럼 일단 m도 1이 아니고 n도 1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나서 얘를 한번 우리가 그저 이 함수를 생각해 보자라는 거야. 그러면 봐. m도 1이 아니고 n도 1이 아니라면 gx라는 놈은 x 빼기 자, 요 놈은 간단하게 m 플러스 n의 x가 되는 거고요. 빼기 2m이 되네. 그지? 이거 분해에 뭐가 되는 겁니까? 그냥 x와 x-2가 떨렁 남게 되는 거지. 이렇게 됩니다. 간단하죠? 자, 그러면 봐라. 이 상황에서 우리가 x분의 gx라는 함수를 생각해 보면 당연히 이놈은 뭐가 되냐 하면 1 빼기 m 플러스 n의 x 그 다음 빼기 2m분의 얼마가 되는 거야? x-2 이렇게 됩니다. 자, 당연히 이때도 봐라. x가 분모에 등장을 했으니까 x는 0은 아니다라는 조건이 붙어야 됩니다. 그러면 뭐 어차피 여기에서 우리가 x가 0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위에서 우리가 일단 mn이 그지 1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넘어왔지만 뭐 어차피 여기서 x는 0은 빠집니다. 관련성이 없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건 중요한 내용이니까. 자, 그러면 이러한 상태에서 얘의 그래프를 그려야 됩니다. 그죠? 왜? 그래야만 우리가 이거 절대값의 그래프를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지? 자, 그럼 우리 유리함수에서 배웠어. 이 경우 봐라. 분자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보다 크거나 같다면 나누기부터 해라. 즉, 1, 마이너스 2. 우리가 요 개수들만 갖고 나누기를 해볼 겁니다. 그럼 여기는 m 플러스 n과 마이너스 2m. 그럼 여기가 1이 되려면 m 플러스 n분의 1을 곱해주면 되고요. 그럼 여기는 1이고 여기는 m 플러스 n분의 마이너스 2m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요거 둘을 빼면 남는 놈은 m 플러스 n분의 2m 마이너스 2가 남는 거죠. 이게 뭐 한 거냐? 이거 다 우리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즉 1 마이너스 이놈이 어떻게 바뀌어지냐 하면 바로 m 플러스 n분의 1 그죠? 그 다음에 플러스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m 플러스 n의 x 마이너스 2m 분의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m 플러스 n 분의 2m 마이너스 2 요렇게 정리가 된다는 얘기고요. 결과적으로 이놈은 요거 빼기가 되겠죠. 1 빼기니까 괄호를 풀어주면 요놈이 요렇게 되겠네요. 요렇게. 그지? 그럼 봐라. 요 앞에 거 두 개 먼저 계산해주면 얘는 m 플러스 n 분의
m 플러스 n 빼기 1 이렇게 되는 거고요. 맞죠? 예. 그 다음에 빼기 그지? 그 다음 뭐 되는 거니? 얘는 m 플러스 n인데 여기가 빼기인데 요거를 플러스로 바꾸면서 얘네 둘의 순서를 바꿔버리자. 그게 더 편하겠죠? 그럼 얘는 m 플러스 n에 x 빼기 2m분의 뭐가 되는 거야? 2 마이너스 m 플러스 n분의 2m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요 부분을 다시 계산을 해주면 뭐가 되냐 하면요. 요 부분은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결국 m 플러스 n분의 얼마가 되는 거냐? 2n 남나요? 이렇게 되는 거지. 요거 양수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mn은 자연수기 때문에. 그렇지. 그 다음에 이것도 봐. 얘도 요렇게 해놓는 것보다는 요렇게 놓고 보면 mn이 모두 자연수이기 때문에 이 전체는 0보다 크죠. 따라서 얘도 0보다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치? 자, 그 얘기는 뭐냐? 요 놈이 지금 뭐니까? 요 놈이 바로 x분의 gx거든요. 그죠? 그러면 x분의 gx의 그래프는 유리함수의 그래프가 되는데, 자, 잘 봐. 이게 어떻게 그려지냐 하면, 이봐. 얘의 점근선은 m 플러스 n 분의 m 플러스 n 마이너스 1, 즉 y는 요 놈이 점근선이 됩니다. 우리 알고 있죠? 그 다음 수직 점근선은 m 플러스 n 분의 2m이 수직 점근선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오케이. 자, 그런데 봐라. 이 m 플러스 n분의 2m이라는 놈이 양수인 걸 우리가 알고 있어. m과 n이 모두 다 자연수기 때문에. 그래서 대충 여기쯤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점근선을 그리도록 합시다. 요 놈이 언제냐 하면 x가 m 플러스 n분의 2m인 경우죠. 그 다음에 요 y 수평 점근선도 우리가 뭐인 걸 알아? 양수인 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버리자 이겁니다. 이렇게 점근선을 그리면 얘는 y는 m 플러스 n분의 m 플러스 n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봐라. 점근선을 그려놓고 얘가 유리함수인데 요 놈, 그죠? 요 놈의 그 분자가 양수인 걸 아니까 우리는 대충 어떻게 그려지냐 하면 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려지겠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지. 그지? 자, 그럼 봐라. 얘의 절대값의 그래프가 필요한 거기 때문에 우리는 얘의 x축 아래쪽에 있는 요 부분을 접어서 위로 올리면 됩니다. 그지? 따라서 이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그려지냐면 얘가 이렇게 오다가 여기서 접혀서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그래프가 된다라는 거지. 여기는 뭐 그대로 이렇게 남아있으면 되고요. 됐죠? 자, 이겁니다. 중요한 건 말이야. 잘 봐. 이 점근선이 얘가 양수이기 때문에 0이 될 수는 없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점근선 m 플러스 n분의 2m이라는 놈이 혹시 2가 될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m은 이꼴 2m 플러스 2n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n이 0 돼야 되는데 n은 자연수기 때문에 0이 될 수가 없지? 따라서 얘는 그죠? 2도 될 수가 없고 0도 될 수가 없는 놈이야. 게다가 얘는 0보다 크다는 것도 알고요. 혹시 얘가 2보다 작다는 말이 될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결국 여기를 부등호로 바꿔주면 되니까 0이 2n. n은 뭐니까? 자연수니까. 이거 성립하는 거죠. 즉 2보다는 작다라는 겁니다. 자, 이 얘기를 왜 하냐 하면 아까 우리가 x는 0과 x는 2가 정의역에서 빠질 수도 있고 m이나 n의 값에 따라서 안 빠질 수도 있다 그랬는데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얘가 0은 여기고요. 2는 얘보다 큰 쪽에 있는 게 분명하니까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야. 그지? 자, 그럼 봐라. 2의 그 2가, x는 2가 정의에서 빠지든 안 빠지든 지금 우리의 관심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왜? 우리는 세 번째 조건에서 뭘 봐야 되냐면 4분의 5에서 연속이지만 미분 가능하지 않다를 봐야 되는데, 그지? 여기 연속이지만 미분 가능하지 않은 점은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요 점밖에는 없죠. 그죠? 다른 데에선 전부 미분이 가능합니다. 그렇잖아. 그죠? 그러면 봐라. 2나 0은 우리의 관심의 대상이 아니야. 여기가 포함이 되든 포함이 되지 않든 그지? 상관없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됐죠? 자, 그럼 문제는 봐. 여기가 4분의 5가 돼야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다 조건이 만족되려면. 그지? 그럼 끝났네. 다 조건이 만족돼서 여기가 4분의 5일 때 이 함수 값이
0이 된다 라는 것만 우리가 체크해주면 되는 거야. 이해가 됩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m 플러스 n분의 2m이 당연히 4분의 5보다는 큰 쪽에 있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쵸? 그런데 그거고 뭐고 우리 다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왜? 결국 x분의 gx가 x가 4분의 5에서 0 되면 되는 거니까 이놈이 x가 4분의 5일 때 0 되는 것만 만족시키면 돼. 그지? 그 얘기는 봐라. 요 값 있잖아, 요 값. 요 값이 x의 4분의 5를 넣었을 때 그냥 1의 값을 가지면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지. 그지? 자, 그러면 끝났다 이거야. 잘 봐. 우리는 m 플러스 n 이걸 바꿔야 되겠네요. 그죠? 네. m 플러스 n의 x 빼기 2m 분의 그죠? 아까 위에 뭐였니? 네, x 마이너스 2였죠. 그죠? 네. x 마이너스 2라는 요 놈이 1이 돼야 돼. 언제? x가 4분의 5일 때. 요것만 알면 된다라는 거야. 그럼 갖다 넣지 뭐. 그죠? 그러면 4분의 5에 m 플러스 n 빼기 2m 분의 4분의 5에서 4분의 8을 빼는 거죠. 마이너스 4분의 3은 이꼴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야, 분자 분모에 4를 곱해주고 시작하자. 그러면 5m 플러스 5n 빼기 8m 이렇게 되나요? 이거 분의 마이너스 3은 이꼴 1이 되는 거고요. 결과적으로 얘를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3m 플러스 5n 이렇게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 얘기는 결국 뭐냐? 따라서 3m이라는 놈은 5n 플러스 3 이렇게 되는 거죠. 자, m과 n은 우리 모두 자연수인 걸 알고 있고요. 게다가 n은 1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은 자연수인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넣고 찾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n이 1일 때는 우변이 8이 되기 때문에 자연수 m은 존재하지 않고요. n이 2일 때에도 우변은 3분의 13이 되기 때문에 자연수 m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n이 3일 때 우변은 18이 되고 그때 3 곱하기 6이 18이니까 m은 6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정확하게 m과 n을 구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됐죠? 그럼 끝났다 이거야. 그지? m과 n이 6과 3으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gx, 그죠? 요거네요, gx. 여기서 mn에다가 각각 6과 3을 넣어주면 된다라는 거지. 그치? 따라서 봐라. gx라는 놈은 우리가 여기다 써볼까요? gx라는 놈은 원래 x 빼기, 그죠? m 플러스 n의 x 빼기 2m 분의 뭐였어요? x의 x 빼기 2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놈이었는데 지금 m도 n도 1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과감하게 이렇게 쓰는 겁니다. 지금 m은 6, n은 3 이렇게 결정이 났기 때문에 결국 gx는 뭐가 되냐 하면 x 빼기 요놈은 9x 빼기 12분의 x 제곱 빼기 2x 뭐 이런 식이 되겠네요. 그죠? 요놈 우리가 통분을 해주면요. 이렇게 되고요. 얘는 9x의 제곱 빼기 12x에서 빼기 x제곱 플러스 2x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남는 놈은 자 묶어보자. 얘는 3으로 묶어주면 3x 빼기 4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요 놈은 봐. 위에 놈이 8x의 제곱 빼기 10x가 되기 때문에 요 놈은 2로 묶어주면 4x의 제곱 빼기 5x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요놈을 미분해 봐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3분의 2는 상수니까 앞으로 빼주시고요. 자, 요런 몫의 미분법 쓰면요. 3x 빼기 4의 전체 제곱분의, 그치? 앞에 거 미분하면, 앞에 게 아니라 분자 미분하면 8x 빼기 5가 되고, 그 다음에 분모는 그대로 오고요. 빼기, 그 다음에 분자에 있던 놈은 그대로 두고, 분모를 미분한 놈, 요렇게 됩니다. 됐죠? 그래서 이놈을 정리하면 잘 봐. 3분의 2에 이놈은 3x 빼기 4의 제곱이 되고요. 자, 한 번에 갑시다. 24x 제곱이죠. 빼기 12x 제곱이니까 12x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봐라. 마이너스 32x, 마이너스 15x, 그 다음에 플러스 15x니까 그냥 마이너스 32x만 남겠네요. 그 다음 플러스 20 이렇게 됩니다. 됐죠? 자, 요거 정리하면 3분의 2에다가 여러분 3x 빼기 4의 제곱은 그대로 남고요. 자, 여기서 4를 끄집어내면 결국 3x의 제곱 빼기 8x 플러스 5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 놈은 뭐가 되냐면 3분의 8에 3x 빼기 4의 제곱이 되고요. 이거 분의 뭐가 되는 거야? 요 놈은 요거 3, 1하고 5, 1 둘 다 마이너스 되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3x 빼기 5와 그 다음에 x 빼기 1 요렇게 우리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얘가 이꼴 0 되는 점에서 뭐가 되는 거야? 극대와 극소를 갖게 되겠죠? 그쵸? 그런데 이걸 그려보면 결국 분자가 0 되는 거고요.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분의 5이기 때문에 극소값은 올라가다 만나는 바로 x가 3분의 5에서가 극소값이 되겠네요. 그죠? 따라서 우리는 요 g라는 함수, 요 놈이었죠? 여기에 x 대신에 3분의 5를 대입한 놈이 필요한 겁니다. 그죠? 따라서 g의 3분의 5는요. 그지? 3분의 2는 앞에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다시피 3x 빼기 4죠? 그러면 3의 3분의 5 빼기 4에다가 그지? x-2였으니까 그게 아니냐 요거구나 그죠? 4x제곱 빼기 5x였으니까 x 그러면 3분의 5 그 다음에 4x 빼기 5면 4의 3분의 5 빼기 5 요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는 거죠. 됐죠? 그럼 이거 정리해주면 3분의 2가 되고요. 요 놈은 5 빼기 그냥 1이 되네요. 그죠? 간단하게 1이 되는 거고 요 놈은 어떻게 되냐면 3분의 20에서 3분의 15를 빼는 거니까 3분의 5가 됩니다. 결국 얘는 3분의 5의 제곱 이렇게 되기 때문에 27분의 50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요 놈이 K가 되는 거죠. 자, 따라서 문제에서는 27K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27 곱하기 27분의 50이 돼서 결국 50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됐죠?